원래 교육청에서 정한 저학년 그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큰 주제가 공부에 참맛을 나는 아이로 키우기, 그죠? 그런데 공부에 맛을 한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가지고 누가 주제를 정했는지 참.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공부에 참맛을 나는 아이로 키우기 아래 작은 주제들 넷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제가 PPT로 보여드리는 그 평생학습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등독서예요. 그 제가 보통 이제 처음 가는 학교는 이제 주로 이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저 오늘 굉장히 마음 편하게 왔어요. 동네 마실 오듯이. 저는 여기 가까운 화성 파크 드림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강의 가면 제일 가까운 학교가 우리 아파트 안에 옆에 있는 대서초등학교고, 두 번째로 가까운 세 번째인가 효성도 있지, 효성. 그죠? 여기 뭐 차로 내비 검색해보니까 차로 4분 정도. 너무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 학년당 학급 수가 성인초등학교 몇 학급 안 되잖아요. 2~3학급밖에 안 되는데 생각보다 어머니들 많이 오셨네요. 지금 이제 6월달이고 이러면 학부모 연수 막 많이 해봤고 이래가지고 슬슬 이제 안 오실 시기거든요. 어제 어느 학교 갔더라? 거기는 학급, 어제 월서초등학교. 교육열도 높고 막, 그죠? 학급도 많고 이런 데인데, 제가 거기 3년째 가는데, 4월달 가면 많이 오시고요. 어제 6월달에 가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오셨어요. 여러분들도 연수 여러 번 받아보셨죠? 네. 그 지금까지 오신 분들 보면 그 교직에 오래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서 교육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 그래서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죄송스럽게도 교직에 있었다거나 교육 관련 전공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꼬인 건지 풀린 건지, 지금 제가 원래 거의 70개 학교에 이렇게 학부모 연수를 다니니까 교육청에서도 제일 많이 불려가는 쪽에 속해요. 전에 저 보신 분 없죠?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신을 다녔어요, 애기가? 저는, 그리고 남구 달서구에 왜 유선방송, 케이블 TV, 티브로드 있죠? 티브로드 가입자들 보시면 텔레비 틀면 제 얼굴 나오죠? 봤어요? 봤어요, 진짜? 그래, 뭐 어디서 많이 봤다 싶죠? 이 교육청에서 티브로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엄마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 한 10분 이렇게 강의를 촬영해요. 촬영해서 이제 티브로드에서 늘 학부모 특강 하면서 늘 틀어주죠. 텔레비 왜, 저는 BTV 가입자라서 제 얼굴을 못 보는데 티브로드 가입자들 텔레비 틀면 이제 강의를, 작년에는 이제 책 읽기 강의가 방송에서 2시간짜리를 한 40~50분을 편집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원래 이제 티브로드 보면 그 영어공부법, 엄마표 영어공부법 강의를 제가 다른 학교에서 촬영했어요. 그래서 티브로드 보시면 이제 혹시 보실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관련 전공도 한 적이 없고 교직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들 만나게 돼가지고 또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도울까 이런 주제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벌써 커가지고 28이 됐는데요. 일마 이게 4살쯤 됐을 때 갑자기 저한테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원 없이 한번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왜 아기를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그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일찍 맺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이게 좀 늦죠. 실감이 잘 안 나요. 저는 우리 애 가톨릭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도 그날 축구하러 가가지고 평생 원망 듣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30살이 되니까 이상하게 이제 이 모성애하고는 좀 늦게 이상한 마음이 부성애라고도 하고 뭐 본능이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는 내 인생에서 제가 살면서 겪었던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우리 아버지는 이제 폐병 환자였는데 그 당시에 요즘 뭐 전문적으로 하면 폐결핵인가? 그때 시립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요, 약이 이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병에 차도가 없어서 퇴원하라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늘 피토하고 막 이렇게.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그 아버지는 이제 자기 희망이 없으니까 아들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특히 이제 우리 형, 장남에게, 그때 우리 형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 그 대신에 이제 생계는 엄마가, 대구 유명한 섬유산업 있죠, 섬유산업. 섬유공장 노동자로 우리 어머니 평생을 사셨는데, 제가 1학년 어느 봄날이었는데, 그날도 엄마는 밤에 야간에 일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형을 비산동 단칸셀방에 살면서 이제 그 밥상 펴가지고, 요즘 엄마들 하는 말로 하면 돌리는 거죠.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스파르타식으로. 그리고 이제 내 식구가 잠들었단 말이에요. 다음날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우리를 깨우더라, 동생들을.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래서 일러 보니까 단칸셀방이니까 좁잖아요. 좁은데 아빠 요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딱 봐도 돌아가셨다 싶더라고. 지금도 막 50년이 지난데도 눈앞에 서네요. 입 앞에 거품이 가득 나와 있어요. 그 숨을 내쉬기는 하고 들이쉬지는 못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가 막 우리 삼형제 막 우니까 이제 주인집 할머니 쫓아와가지고 우리 셋을 이제 주인집으로 임시로 옮기고 엄마 회사로 연락하고 이래가 장례가 진행됐거든요. 제가 왜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그날 이후로 우리 삼형제는 이제 험한 인생을 살았죠.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케어해야 하니까. 그것도 형편이 점점 어려져서 이제 우리 삼형제는 제가 4학년 때부터 친척집에 하나씩 갔어요. 그때 우리 형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4학년 때. 그래가지고 여러 친척집을 이제 한 친척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되거든. 눈치 보여가지고. 그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느라고 저는 초등학교를 6군데 다녔어요. 그 엄마가 부동산 하느라고 6군데를 다닌 게 아니라 친척집 눈치 보고 사느라고. 그 옛날에는 전학 한번 하면요, 초등학교 전학 한번 2달씩 걸려. 저 동사무소 찾아가서 퇴거 신고하고요. 그게 수리하는데 보름 걸려요. 그럼 퇴거하면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다른 데로 가겠다고 신고하고, 또 그게 수리되면 이제 이사 가는 곳에 전입 신고를 하는 거죠. 동사무소 가서. 그게 또 보름 걸려. 그리고 나면 또 학교에 가서 이제 전학 신고하고 이렇게. 그 전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죠. 기초도 하나도 없고 이렇죠, 초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우리 삼형제는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가지고 금년고시 했는데 공장에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겨우에 운이 좋아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가지고는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지멋대로 하고 막 별 2개짜리가 막 하루아침에 별 4개 되지만은 갑자기 대통령 되고 막 이러는 거라. 여러분들 영화 택시 운전사 이런 거 봤어요? 네.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그 독일 기자가 광주에 몰래 가서 찍은 사진, 국내 언론은 다 통제했거든, 군인들이. 독일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회하는 거예요, 5월만 되면. 광주 사진 전시회 가면서. 그 대학 들어가 그거 보고 막 분해가지고, 그만 제가 운동권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30대 초중반까지 계속 수배받고 도망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대구에서 유명한 운동권이었어요. 국가보안법 7조 2항 위반하고, 이적단체 고무 찬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잡혀가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공부를 한도 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막 저보고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막 울면서 막 책도 사주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 너무 슬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젊을 때 제가 아쉬움이 컸죠.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제 인생의 중요한 길목길목마다 나를 조언해줄 아버지의 부재. 학교를 다녔으면 뭐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도 있었거나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 멘토의 부재죠.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애가 또 하나 생겼는데, 이놈이 4살쯤 됐을 때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월 없이 공부를 한번 시켜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말했어요.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는 당신이 하더라도 공부는 내가 한번 시켜볼게 하면서. 우리 와이프 하는 거 보고 되게 서글프더라고. 그래. 제가 4살 때부터 아이를 뺏어가지고 직접 공부시켰잖아요. 4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교육청에서 뭐 저보고 와서 이제 학교 좀 강의하러 다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신 분들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동네 선배, 아이를 똑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키운 선배, 여러분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아무도 우리 심정 몰라주고 있잖아요. 너무 극하지 말았고 도 터진 소리 내사고 막 그죠.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공통적으로 정신병 하나씩 있죠. 충동 조절 장애라고. 엄마들 모른 척하고 화장하고 이쁘게 해가 다녀도 집으로 돌아가서 하는 짓거리들 보면 왜 나를 쳐? 어떤 날 막 갑자기 애 수학 공식이다 뚜껑 날라가가지고 막 애 쥐잡듯이 잡고 그죠? 밤에 잘 때 되면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자책이 돼가지고 내가 혹시 미친 년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일은 꼭 상담센터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엄마들 진짜로 정신과 가고 이런다니까. 근데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이 정신병은, 질병은 정신과 가도 소용없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우리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거라. 들어주다가 좀 심하다 싶으면 항우울제 아니면 신경안정제 뭐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게 다라. 근데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게 사이코가 풀타임이라 해야 돼요. 풀타임 사이코.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이 사이코는 풀타임이 아니고 맥시멈 2시간짜리라. 2시간 지나면 다 제정신 돌아오죠?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미안해가지고 애한테 뛰가가 뭐 미안해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막 평소에는 안 하던 그 말들 막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충동 조절 장애 증세 곱하기 100. 왜냐면 제일 중증. 왜냐면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니까 애도 더 많이 잡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중증 충동 조절 장애 환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를 돕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까 11시 50분까지 빨리 하고 가라 하니까 제가 아이 잡은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저기 너무 잘난 척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죠? 잡은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는 생략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전 4살 때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아이를 뺏어서 아이를 잘 한번 키워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뭐 잘 양육받은 경험도 없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동네 언니들이 있잖아. 그죠? 동네 언니들 사귀어가지고 뭐 처음에 뭐 애들 유치원 보내고 이럴 때 왜 노란차 앞에서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노란차 태워 보내고 나면 거기 남아가지고 막 수다 떨고 이러대. 맞죠? 저도 우리 애 유치원을 제가 보냈거든. 노란차 기다렸다가 우리 와이프가 학교 교사라 가지고 일찍 출근하거든요. 그럼 제가 노란차 기다렸다가 애 태워보내고 이러면서 엄마들 세계를 유심히 관찰해봤어요. 그랬더니 노란차 떠나고 나면 거기 3, 4, 5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친해지면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동네 언니들한테 뭐 묻고 조언 받고 이러죠. 또 좀 더 친해지면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고 가면 그 언니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약간. 그래도 이제 대접받은 게 있으니까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커피 끓이고 과일 깎고 활동하네. 언니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제일 큰 애 방 뛰어가가지고 스캔하죠. 책상 소모지처럼 왜 책상 뚜두두두 스캔해가지고 무슨 학습지 하는 곡 뭐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있는 곡 막 살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 정보를 유통하잖아요. 또 이제 학교 들어오면 그 학교 설명 같은 거 할 때 모였다가 설명이 끝나면 전부 이 동네 커피숍 다 뛰어가가 여기 저 올촌 내거리 가면 요즘 뭐 있지? 엔젤리너스인가? 스타벅스도 있고 또 뭐야 뭐 케이크 맛있는 집 투슨 프레스도 있고 우리 동네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밥 모임 하죠. 그러면서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저도 그 노란차 기다린 현장에 늘 있었는데 아무도 저보고는요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하려고. 그래서 저는 외롭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때 내한테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했으면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공짜로 다 말씀드릴 텐데 엄마들이 사람을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동네 언니도 없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있잖아요. 대구 시내 제일 큰 서점에 뛰어갔어요. 그때 제일 서적이 제일 컸죠. 지금은 뭐 영풍, 교보, 알라딘 이런 게 내려와 있지만, 그래서 서점 가서 육아 코너에 쫓아가서 육아 서적을 닥치는 데로 읽었어요. 거짓말 안 못하고 거의 모든 육아 서적을 다 읽었어요. 특별히 제목에 영재 들어간 책하고 서울대 들어간 책, 남들이 뭐라 하기나 말기나 저는 막 그런 책 다 읽었다니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심지어는 저는 도서관에 가서 주부생활, 여성동화, 우먼센스 이런 여성 잡지들 있죠. 거기 보면 뒤에 가끔씩 교육 섹션이 있다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 전국 수석 어머니의 수기하면서 실리거든. 그러면 그거 도서관에 복사해가지고 스크랩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에 대한 부정적으로 말하면 한이 너무 많고, 좀 부드럽게 말하면 아쉬움이 너무 커서, 내가 한 번만 학교를 다녔더라면 이런 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내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뭐 아무데나 한 번이라도 갔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너무 커서 우리 아이는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육아서적을 수백 권 읽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이 모든 육아서적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대.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죠? 대한민국 엄마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제가 학교마다 가서 말하면 다 알고 있어. 이 다 알고 있는 시시한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왔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뭐해? 그래 안 하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운이 좋았나 봐. 그때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이었는데 제가 육아서적을 막 읽으면서 책 읽기가, 그죠? 아이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꽃피우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도구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와이프가 그때 월배해준 교사였는데 버스 타고 퇴근해 오다가 서부중량 근처에서 이 어린이 전문 서점 하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망하고 없어요. 망한 지 3년 됐는데, 우리가 4살 때 우리 와이프가 이 서부중량 근처에 그때 국민은행에 있는 거기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뭐 3일 병원이 거기 있었죠. 요즘은 옮겼지만 그 내거리 근처에 이 어린이 서점이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걸 발견하더니 어느 날 퇴근하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하고 저를 끌고 여기 가는 거라. 그 처음에는 제가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어요. 요즘은 엄마들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 뭐 전부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거밖에 모르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서점은요, 그런 전집 할인 매장이 아니고 잘 만들어진 정말 그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 왜 교과서에 실리는 좋은 책도 있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요, 제일 뒤에 보면 교과서에서 인용한 그 본문의 출처를 제일 뒷페이지 보면 그 정리해놨죠, 목록. 거기 보면 전집한 것도 없거든요. 전부 잘 만들어진 단행본, 세계적인 그림책 이런 거죠. 이 서점을 발견해가지고 끌려갔어. 처음에는 가보니까 진짜 제가 봐도요, 너무 좋은 그림책, 질 높은 그림책들이 확 전시돼 있어가지고, 그죠? 그때 당시에는 학교 도서관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어린이책 없었어요. 전부 이런 책밖에 없었어요. 이런 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왜 이어놨던가 몰라. 아니다, 이건 버릴 책 아니네. 이거 책과 노는 집, 이건 유명한 책인데. 이건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서 그렇구나. 이 고학년 책 중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조시대 말엽 한국의 조선의 천주교가 도입돼 들어오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룬 그 이조시대가 역사적 배경으로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옛날에는요, 학교 도서관에 저런 책밖에 없었다니까. 가끔씩 가정통신문 와가지고요, 책 한 권씩 좀 보내달래, 학교로.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우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 골라서 애 가방에 넣어주거든. 그럼 학교 도서관은 그런 책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공공도서관은요, 전 남부도서관 다녔는데 어린이 열람실도 없어. 좋은 어린이 책도 없고요. 요즘은 진짜 좋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책 거의 안 사도 되고, 물론 사면 더 좋지만 웬만하면 도서관 이용하면 되고요.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달서 어린이 도서관 있어.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 저 월배 쪽에 가면 있는데요. 거기 가면 달서 가족문화센터라고 최근에 또 문을 열었어. 거기 가면 어린이 열람실 최첨단이에요. 공공도서관 많죠. 그리고 웬만한 데 가면요, 또 마을 도서관 있어. 조그만 아파트 도서관 또는 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큰 돈 안 들이고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게 되는데요. 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어린이 서점을 꾸준히 다녔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이 서점을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갔어요. 갈 때마다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 샀어요. 그때 그림책 5,000원, 6,000원 할 때인데 평균 한 일주일에 한 1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가서 사서 돌아오면 다 읽어주죠. 여러분 읽어주고 다 읽으면 다음 주에 또 가고. 안 믿어지죠? 이걸 언제까지 했는가? 우리 아이 4살 때부터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12년이나 했대. 그리고요, 지금 돌이켜봐도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를 꼽자면 이거예요. 어린이 서점을 한결같이 다녔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좋은 어린이 책의 세례를 받으면서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았죠. 혹시 어머니들이 안 믿으실까 싶어서 제가 인증샷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뭔데, 이칸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되면 보통 이랜드 놀러 가거나 뭐 네이처월드 놀러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은 어린이 서점 갔다니까. 어린이 서점 가니까 어린이 서점 주인이 고마울 거 아니에요. 어린이날 어디 야외로 놀러 안 가고 서점에 책 사러 오니까. 그래가지고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를 했어. 그때는 디카도 없을 때거든. 그래가지고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가족 사진 찍어준다 하니까 우리 와이프 갑자기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쇼하죠, 쇼, 연출. 평소에는요, 쟤 미워가지고 컴퓨터 돌락하면 진하게 태워줘요. 빨리 죽으라고. 자기 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네가 죽어야 다시 시집 간다. 근데 이날은 막 쇼하고 있어요. 다정한 척하고. 우리 애는 쪽팔린다고 고개 쳐박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이가 뭐가 잘하는 거라. 너무 신기하대 그거. 여러분들도 해보면 알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막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이거 막 말로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유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 왜 콩나물 키우잖아요. 콩나물. 시골에서 할머니들 콩나물 키울 때면 콩나물 씨로 보면요 밑에 구멍이 다 뚫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천으로 덮어놓고 물 붓잖아요. 물을 주면 우리가 볼 때 물이 밑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잘 빠지라고 또 받쳐놨다니까. 그러니까 물이 다 빠져나갈 것 같잖아. 근데 이상하게 콩나물이 자란다니까. 체육기가 이와 비슷해요. 뭐 돈 안 될 것 같죠? 공부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어떤 말에 책 읽고 있는 놈 보고 막 책 그만 읽고 공부하라 하지. 그게 아니고요. 좋은 어린이책 꾸준히 읽다 보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뭐가 자란다니까. 너무 신기한데 내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요즘 누가 TV 광고에 어떤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막 좋은데 뭐 정말 좋은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애들 유치원 같은 데 보낼 때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교육학자가 몬테소리죠. 몬테소리. 마리아 몬테소리. 이탈리아가 나온 유명한 교육학자인데 이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한 어린이가 한 아기가 훌륭한 전인적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3가지 영역이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신체 영역이죠. 건강, 행동, 발달.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이걸 위해서 왜 유전자 조작식품 피하고 또 국이나 찌개 끓일 때 MSG 안 쓰고 하죠. 유기농 먹거리 가능하면 찾고 그게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학습과 관련된 거 인지 영역이 잘 발달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된다. 이 3가지가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잘 자란대. 학습과 관련된 결정적 영역이 두 번째죠. 인지 영역. 인지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생각하는 힘, 사고력이라고 하죠. 공부를 잘하면 일단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요 대학이나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면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뭔지 알아요? 비판적 사고력. 그래서 문과는 논술 치고요 이과는 구술 면접 봐. 물론 뭐 대구에 있는 대학 갈락하면 대충 해도 가지만 좀 좋은 대학 갈락하면 다 구술 면접 봐야 돼요. 거기서 아이들이 5분만 교수들하고 대화하면요 면접관들하고 대화하면 그 아이의 어떤 실력이 금방 드러나. 요즘 미과에서 구술 면접할 때 어떤 거 하는 줄 알아요? 교육부에서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없는 정책이 3가지가 있어. 산불 정책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기여 입학제. 부자들이 사립대학에 돈을 내고 입학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빈부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이러니까 두 번째 못하는 게 뭔가 하면 고교 등급제. 외고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차별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외고의 중간 정도 가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최상위권이거든 사실은. 자, 그런데도 외고의 5등급하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2등급하고 누가 더 실력이 더 좋겠어요? 외고 5등급이 더 실력이 좋다니까? 근데 대학에서 아이들 뽑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5등급과 2등급 그냥 바로 들이대야 돼요. 비교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교 등급제를 절대로 할 수 없다. 세 번째가 본고사를 시행할 수 없어요. 본고사를 치면 사교육시장이 너무 팽창하기 때문에 옛날에 본고사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절대로 본고사를 시행할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들은 우선 아이들을 뽑아야 되니까 본고사 대신 뭘 하는 줄 알아요? 아까 말한 대로 문과는 논술, 이과는 구술 면접이라는 걸 해요. 구술 면접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의대 같은 데 가려면 그 면접 대기실에서 20분쯤 전에, 면접 20분쯤 전에 불러내요. 수험생들 3명을.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불러내서 복도에 대기시켜 놓고요. 시험 프린트된 시험지 한 장씩을 줘. 거기 보면 수학 문제 2문제씩 있어요. 그걸 복도에 앉아가지고 한 1, 20분 동안 대기하는 동안 지가 풀어야 돼, 머리로.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접 보러 들어가요. 그럼 교수님 3분이 딱 앉아있고 칠판이 하나 놓여 있어요. 자, 설명해보게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방금 복도에서 본 그 문제를 교수님들 앞에서 풀이 과정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가만히 있나? 안 가만히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지? 묻는다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 개사코 뭐. 그러면 애가 여기서 당황하거나 버벅거리면 안 되죠.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그죠? 교수님 견해를 수용해서 다시 설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뭘 해야 돼요? 이런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이를 돕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뭔가 하면 지금 당장 뭐 학습지 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실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또 책을 읽다 보면요, 당연히 독해 능력 잘하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앞으로 칠 모든 시험은요, 거의 듣기 조금 하고 다 읽기래. 읽기를 한자로 표현하면 독해. 요즘은 이제 좀 쉽게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는 영어 같으면 문법, 독해, 회화, 작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평가들은 전부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지문을 주잖아요.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 풍부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텍스트를 자주 만나야죠. 활자로 된 이걸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책 읽기처럼 중요한 작업이 없어. 동의하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좋은 책 읽다 보면 어휘력 풍부해지고요. 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이 자라요. 많은 엄마들이 집중력 키운다고 이상한 딴짓 하더라. 집중력 키운다고 이상한 거 하대. 좀 뭐더라, 뭐 MC 스퀘어 개사코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집도 있고요. 또 집중력 키운다고 뭐 방과후 바둑교실하고 이러더라. 여기도 있지. 미안해요. 상처받아도 할 수 없어. 저는 뭐 오늘 보고 말 거니까. 바둑 두면요 정말 재밌거든. 인류가 개발한 가장 재밌는 게임이 바둑이에요. 1번 바둑, 2번 마작,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일수록 재미가 있어. 저는 바둑 광이거든요. 저 공장에 다니면서 대학 입시 공부해야 되는데 바둑에 미쳐가지고 제가 10대 때 맨날 내기바둑들을 저 동산병원 내거리 동학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고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경북대학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신입생들 동아리 모집한다니까. 바둑 동아리도 천박 쳐놓고 그 동아리 모집하는데 바둑 동아리 복현 기우회라고 부르는데 거기 갔잖아. 근데 선배 바둑 동아리 애들이 다 내한테 지네. 그래가지고 바둑 동아리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전화하더라고. 어디다 전화인지 삼덕동에 가면 의대가 있거든. 의대는 저 복현동에 있는 게 아니라 삼덕동에 있어요. 삼덕동 본과에 전화해가지고 그 복현 기후에서 가장 바둑 잘 두는 애가 의대 본과 학생이라. 그래서 삼덕동에서 복현동 안 와. 근데 웬 신입생이 고수가 나타나가 저걸 다 물리치니까 삼덕동에 전화해가 제일 고수를 막 부르더라니까.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근데 바둑을 두면 너무 재밌어서 애들이 집중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죠? 나중에 애들이 수능 칠 때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하고 달라.
같은 집중력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봐도 이거 지랄이고 게임 시키면 돼. 스마트폰 하나씩 던져주고요. 게임하러 가면 애들 밤 새운다니까 전부 다.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우리 연구소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가 있는데 얼마 이기 굉장히 튼튼하고 이런 애인데 뭐라고요? 할 말 있으면 직접 하지. 뭐라고요? 빨리 가라고? 아니 우리 연구소는 꼬마가 있는데요. 얘가 신을 다녀. 아까 누가 신을 해서 왔다 했지? 네. 신을 다니는 꼬마가 있어. 지금 2학년인데 1학년도 있잖아. 애가 굉장히 튼튼하고 아빠 공수부대 나오고 얘가 애가 더 튼튼해. 근데 이상하게 낮에 비실비실 하는 거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 자고 나면 1학년짜리가 2시에 가 자발적으로 일나. 그래가지고 아빠 휴대폰 몰래 가져가가지고 새벽까지 게임하고 자는 거라. 그래가지고 애가 이상하게 비실비실 하더라니까. 게임은요 진짜 놀랍도록 재밌다니까. 요즘 초딩들 보면요 전부 핸드폰으로 뭐 하는 줄 알아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라고 총 쏘는 게임 있어. 총 쏘는 게임. 비행기 타고 낙하산에서 내려가지고요 무인도에 100명이 떨어지거든. 거기서 다 물리치고 무기나 뭐 이런 걸 구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지 혼자 살아남는 이런 게임이 있어요. 배틀 로얄이라고. 그죠? 생존 게임.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애들이 막 난리라. 근데 그런 거 할 때 게임할 때 필요한 집중력하고요 공부할 때 오는 집중력은 달라. 그래서 진짜 필요한 집중력을 키우려면 책을 많이 읽어요. 좋은 어린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죠? 거기에 몰입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집중력이 자라져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인지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지 영역이 잘 향상돼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학습 잘한다고 공부 잘할 줄 알아요? 좀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지. 그래가지고 전부 문방구 뛰어가가지고 뭐 두산동화, 천재해법, 디딤돌 넘기는 문제집 사가지고 또 저녁마다 곡소리 나죠. 아니 5분만 집중하면 될 걸 갖다가 애들이 질질질 끈다. 우리 생각에는 5분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애들 생각에는 이거 어느 천년에 다 하고 놀러 가노 이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질질질 끄는 거예요. 애들 심정을 알아야 돼. 자,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 이거 일본의 어떤 학자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숨은 실력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학교 평가로 드러나질 잘 않아. 단원 평가나 기말고사로 아이의 이 초등학교 수준의 이런 그저 평가로 이게 드러나질 않아. 독해력, 사고력,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뭐 하다가 이제 오노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첫째는 경험이죠. 경험. 그래서 아이들 요즘 엄마들이 왜 체험학습 많이 하잖아요.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캠핑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 잘하시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다 경험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접적으로 이제 다른 아이들의 생활을 경험하는 거죠. 그 간접 경험의 가장 좋은 방법이 책 읽기예요. 그 책을 꾸준히 읽으면 공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란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엄마들이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건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는 책 읽으면 전부 책 그만 읽고 학습 자락하고 그렇죠? 그 집집마다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죠? 호작질. 아니 책을 읽으면 왜 아이들이요 인지능력이 잘하는 줄 알아요? 이거 유명한 서울의 교보문고 앞에 가면 교보문고 창립자 신영호 선생이 이 돌비석을 세워놨잖아.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반대로 책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떤 요소들이 자라게 돼 있다니까. 이거 왜 이리 시끄럽노? 저는요 아이가 어린 서점을 다니다 보니까 저를 놀라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다 말씀드릴 수도 없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제가 인증샷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아이는 어린 서점을 다니면서부터 제가 뭐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에 너무 아쉬움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놈은 공부를 잘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수성구로 이사가라, 뭐 수성구 가면 혈대학원 있다, 캐사코 막 이런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아이를 그냥 남구 달서구에서 키웠잖아요.
만약에 정말 제가 볼 때 더 좋은 길이 있었다면 제가 누구보다 먼저 무슨 짓을 했어라도 수성구 갔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애가 무슨 요소들이 자꾸 자라요. 너무 신기하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애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는 진짜 오리지널 자기주도 학습, 저하고 같이 공부 프로그램을 짜서. 예, 학원이라고는요, 피아노나 태권도도 안 다녔어요. 요즘 뭐 국민 과목이잖아, 피아노 태권도는. 영어 학원, 뭐 수학 학원 이런 데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안 믿죠?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우리 아이가 6학년 때, 우리 아이는 저 남구에 있는, 앞산 밑에 있는, 처음에는 남구에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다. 요 학교 규모가 비슷한 남명초등학교라고, 한 학년에 거기도 새 학급. 6학년이 됐는데, 교육감님이 바뀌었어요. 그때 바뀐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창의적 신장.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감님은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동규 교육감님은. 이번에 이제 원래 바뀌게 됐죠. 큰일 났네. 이 아줌마 옛날에 교육부 장관 할 때 이상한 하지 말자 이런 말 하지 말자. 내가 속상해가지고 선거 개표하는데 보니까 막 대구 경북 공화국이더만. 대구 경북만 굳세어라 대구 경북. 온 나라의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발전하고 있는데. 자, 방금 요 말은 없던 걸로. 그래, 교육감님이 바뀌어가지고 창의적 신장을 가장 중요한 그 지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1회 초등학생,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학교 대표 한 명씩을 6학년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래. 그래, 우리 애가 은격결에 새 학급밖에 없는 학교라 가지고 대표가 됐어. 그래서 대구교대 갔어. 대구교대 가니까 그때 초등학교 190개 있었어요. 요즘은 한 250개 돼요. 190개 초등학교에서 내노를 하는 애들이 다 나왔어, 대표로. 그때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은 어떤 애들인가 하면 경북대학교 부설영재교육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 수학과학 영재교육원. 거기 있는 애들은요, 주말만 되면 교수님들하고 실험하고 이런다니까. 수학과학 영재들이 거기 다 있죠. 걔들이 전부 학교 대표로 나왔잖아. 그때 우리 애하고 동기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애가 있었는데 수학과학으로 대구에서 최고. 걔 지금도 제가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글맛. 벌써 6학년 13살, 지금 28, 15년 전 이야기인데. 노희수라고 도원초등학교 다녔어. 걔가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였어요. 그런 애도 학교 대표로 나왔잖아. 갔더니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한 8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경진대를 하는 거라. 과학 2문제, 수학 2문제, 사회 2문제, 국어 2문제. 우리는 아무 사교육도 안 받았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CMS나 하늘교육을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뭐 영재교육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인마 이게 대회를 갔다 오더니 맨날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하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거라. 근데 걱정이 되대요. 실망할까 싶어서. 그래서 애를 불러놓고 내가 캤지. 아빠는 네 학습지도 안 시키고 학원도 안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초등학교 때 네가 무슨 그죠? 단짝 상을 받는 것보다 그죠? 아빠는 길게 보고 너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상 안 받아도 된다. 나중에 수능 때 전국 수석하면 된다. 그래 기대하지 말라고 말린 거지. 근데 인마 이게 제 말은 무시하고 계속 홈페이지를 들어달라고 해. 실제로 발표가 났어요. 우리 몇 등인 줄 알아요? 모르죠. 많은 엄마들 이제 일부러 뭐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1등 했다 하더라. 내가 했잖아요. 아까 경북대학교 수학과학 영재교육원 애들이 다 나왔다고. 아까 말했죠. 노이수란 친구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나오고 걔는요. 그때 막 부산에 한국과학 영재학교가 생겼어. 그 한국과학 영재학교 갔잖아. 거기를 2년 만에 졸업하고 프린스턴 가네요. 자기 아버지도 프린스턴 교환교수였고. 그 지가 초등학교 때 프린스턴에 살면서 꿈을 키웠대. 프린스턴 가고 싶다고. 그거 진짜로 갔잖아. 그런 애가 나왔는데 우리 애가 어떻게 1등을 해요? 근데 그 노이수란 애도 1등 못했어. 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똑똑한 애들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그때 1등 한 명에게 금메달, 2, 3, 4등에게 은메달, 5등부터 9등에게 동메달. 이게 색깔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 동메달. 근데 우리가 5등 했다니까, 5등. 근데 놀라운 게요.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다운받아 봤거든. 국어 문제 어떤 게 나오죠? 두 문제 나왔다고 했죠. 하나는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지구상에 출현한 지 2억 년이 지났다. 이 2억 년 동안 은행나무는 세계 각 대륙으로 번성하면서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이런저런 유익을 주고 있다. 근데 은행나무보다 훨씬 뒤늦게 출현한 종들도 많은데, 얘들은 많이 멸종했다. 뭐 이런 긴 지문이 주어졌어. 그리고 문제 딱 하나.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문제 수준 높죠. 그리고 줄이 열 몇 개 쫙 있어. 답을 많이 논리적으로 많은 대답을 하면 높은 점수를 받아. 또 한 문제가 어떤 건지 알아요? 어떤 젊은 엄마 둘이서 아기 하나를 안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서로 지가 친엄마라고 우기고 있다. 솔로몬이 빡쳐가지고 애를 두 동강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했다. 그랬더니 친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양보하고, 가짜 엄마는 막 그렇게 하자고 우겼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저게 가짜인 줄 눈치채고 그 옆에 애를 혼냈다. 뭐 이런 친자 확인 소송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이걸 긴 지문으로 주고요. 문제 하나 밑에 딱 달려 있어. 문제 한번 맞춰봐요. 문제 맞춘 사람한테 내 상품권 줄게. 못 맞출 기라. 문제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건 이제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못 써. 논리적 사고력이 있어야 쓰는 거죠. 우리 애는 뭐 열 몇 개씩 다 썼대. 그러니까 지가 발표를 기다린 거지. 내가 수학 시간만 많으면 뭐 수학 문제 어떤 거 나온지도 이야기하겠구만. 내년에 불러주시면 내가 내년에 불러주시면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후내년에 불러주시면 사교육비를 하나도 안 들이는 엄마표 영어 공부. 근데 이 몇 년 동안 송현 초등학교가 원래 저를 처음 부르더라. 경공에서 사가지고. 엄마들이 체력기가 중요한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죠? 그렇게 살진 않아.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이제 너무 멀리까지는 그렇고 수능 칠 때까지 가서 그죠? 거꾸로 필름을 한번 돌려볼게요. 아이들이 자라서 수능 치러 가잖아요. 수능 치러 가면 19살짜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게 돼요. 수능 첫 교시가 국어거든요. 국어 시험은 8절제로 16쪽이 출제돼요.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그것도 지문 팍팍한 게 16쪽 8절지로 미치고 환장하죠. 아니 내가 강의하러 다니면 엄마들 분명히 체력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다 알더라고. 근데 애를 우게 키웠는지 몰라. 수능 감독도 가보면요, 한 교시에 30명이 국어시험을 치는데 시간 내 문제 다 푸는 애들은 한 교시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수능 안 쳐봤어? 40 밑으로는 다 수능 세대인데 수능이 지난 지 시행된 지 20년 지났거든. 그러니까 모른 척 하지 말고 자기 경험을 떠올려 보면 되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5분 전에 다 풀고 OMR 카드에 마킹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도 시간이 좀 남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어야지. 그래야 저녁에 EBS 보면서 가채점 하잖아. 근데요, 감독도 가보면요, 30명 중에 그걸 하는 애들은 한 교시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나머지는 다 시간 부족이야. 그리고 이게 수능이 국어가 첫 교시잖아. 첫 교시. 첫 교시부터 자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시험 다 망치니까. 그리고 오후에 치는 수학 같은 건 엎어놓고 자면 돼.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니까. 근데 국어는 알쏭달쏭 하거든. 읽으면 뭔가 될 줄 알고. 끝까지 들고 있지, 끝까지. 근데 시간이 부족해가 7문제, 8문제씩 남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찍어야지. 안타깝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머리로는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면서 현실에서는 전부 딴짓하고 있어. 제가 볼 땐 그거 대부분 호작질이에요. 호작질. 당장 끊어도 아무 손해보지 않는 호작질. 근데 뭐 그거 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자, 다시 필름을 돌려서 그 아이들이 수능 치기 전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왔어요. 방금 고등학교 딱 갖다 치고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국어 공부나 책 읽을 시간이 전혀 없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해야 되거든.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은 자기 공부 시간의 50% 이상을 수학 공부해야 돼요. 수학 공부가 대학을 결정하거든.
그죠? 그리고 한 30%는 영어 공부, 나머지 1-20%는 사탐이나 과탐 이렇게 해야 돼요. 국어 공부 따라할 시간 없어요. 사치예요, 사치. 우리 영남고등학교 나왔잖아. 영남고등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가니까 610명이 신입생인데 그 중에 50명을 공부 잘하는데 50명을 뽑아가지고 또 심자를 시키더라. 야작해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 심작해가지고 9시부터 11시까지. 공부 잘하는 애들 독서실 넣어가지고 벽에 하얀 페인트 칠해놓고 독서대 하나씩 쫙 성적선도 주고요. 우리 애가 꼭 정신병동 갔대. 그래서 학교에서 싸우고 우리 애 빼내고 이랬다니까. 우리 그것도 들어가보니까 하는 말이 9시만 되면 일제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방에서 책을 하나씩 꺼낸대. 뭘 꺼낸 줄 알아요? 50명이 전부 수학이 정석 꺼낸대. 고등학교 가서 사탐 들고 있는 애들은요, 공부 포기한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 가면 따로 책을 읽거나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여유가 없다. 이게 현실이죠. 그럼 언제까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아까 말한 인지 능력 이런 걸 키워요? 중학교 때까지 해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 자, 중학교로 내려왔어요. 이제 문제는 중학교 때는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라. 너무 커가지고. 가신 아들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엄마 잔소리 좀 하려고 하면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몽쾅 닫고 들어가 본다니까. 연습곡 봤어요? 닫힌 문 앞에서 엄마 다리 풀려가지고 스르르 무너지는. 이게 뭐 남의 이야기 같지? 저도 해봤잖아요. 우리 애는 뭐 심하라가지고 저는 열받으면 성질 급하게 생겼죠. 부모교육 받아보면 이상한 거 말하지. 나전달법 쓰락하면서 애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느낀 엄마의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래. 이게 나전달법, 영어로 아이메시지 기법.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애 수학 문제 틀려가지고 열받았잖아.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 아들아, 네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집중을 안 해서 자꾸 틀리니까 아빠는 아주 속이 상하단다. 차라리 이 칸이 한 대 쥐받고 말지. 어디서 부모교육 이상한 거 시킨다니까? 무슨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저는요 바로 쥐어박아요. 열받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미안한 짓 많이 했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날도 한 대 확 때렸거든. 오른팔이 애 머리에 도달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다 한번 더 걸려. 보니까 애 왼팔이 내 팔목을 딱 잡는 거라. 이 새끼 봐라 하면서 내가 이걸로 또 또 이쪽 오른팔로 탁 잡고,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나 하면서 안 논다 하면서 내가 손 빼려고 발버둥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미국 경찰이 왜 범인 진압하듯이 저를 이 상태로 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리고 애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제발 정신 차려 하면서.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교육에 관한 아무리 뛰어난 정보가 있더라도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심하죠. 저는요 서울대를 가는 아주 중요한 쉬운 길을 다 알고 있어. 애가 그래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크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부모도 엄마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애들하고 협상하잖아. 애들이 중딩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데이터 부족한 거 하고 휴대폰 요금만 내주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로 협상한다니까. 네 엄마만 들으면 이달 휴대폰 요금만 내준대 하면서. 그럼 애들이 쫄아가지고 있잖아. 들을게요 하면서. 그럼 엄마들이 그 뒷골목에 있는 국어논술 전문학원 가라 하거든. 왜? 책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책은 안 읽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국어논술 단과학원이라고 불러. 국어논술 전문학원 보낸다. 그 비싸게 돈 주고 가서 엄마들 전기세 내려가는 거 다 들었죠. 알죠? 그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선생들이 가잖아. 엄마들이 큰 맘 먹고 좋은 학원 찾아서 보내지만 95%는 전기세 내려보낸다. 뱃살 있고 유전자 좋은 5%는 조금 도움이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서, 엄마들은 전기세 내고 애들은 뭐 해요? 거기 가서 뭐 배우게? 모르죠. 멍 때리는 기술 배워요. 늦었어. 이미 습관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럼 언제? 다시 초등학교 때 내려요. 초등 고학년 때 되면 그래도 아직 엄마가 널뛰듯이 하면 애들이 겁나가지고 말 좀 듣죠. 그래서 엄마들이 책 읽으라 하면 애들이 마지못해서 들고 읽는 척해. 다 뭐 들고 있는 줄 알아요? Y 들고 있어. 학습 만화 다 들고 앉아가지고.
왠지 알아요? 학습 만화는 생각 안 해도 되거든. 책 읽기는 뭘 잘하게 한다고요?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한다고 했죠.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생각하는 힘이 잘하려면 책이 불친절해야 돼. 저자의 의도를 숨겨놓고요. 집중해서 읽고 이래야 뭘 좀 넌지시 알고, 또 배경, 또 그림 이런 걸 살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내 경험과 부딪히면 책을 잠시 덮고 회상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런 종합적인 작용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거든요. 근데 만화책은 생각 안 해도 돼. 말풍선, 비속어, 익살스러운 그림 이런 걸 통해서 낄낄거리다 보면 내용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학습 만화가 효과적이지만 책 읽기의 원래 목적이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학습 만화 읽고 있으면 엄마들 불안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디 보내? 여기도 있나 몰라. 뭐 주니어 플라톤 뭐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옹진 북클럽 보내거나, 뭐 아니면 팀 짜가지고 한우리 독서논술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이거 전부 책 읽기 관련, 국어 관련 학습지지, 학습지. 그런데 백날 보내봐야 뭐 하는 줄 알아요? 교재에다 답다는 거랑 그거 하고 책을 읽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자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안 되니까 하는 거지만 애들이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모르니까, 또 책의 맛을 모르니까 전부 학습만 하더군요. 이 애들이 다시 저학년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학년이네. 그래? 동네 언니들이 또 코치 하잖아.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전과목 학습지가 있단다. 전과목 학습지 부담되는 엄마들은 그러면 단과 해락하면서 국어 관련 내가 뭐 장원 한 잔이 뭐 눈높이 국어니 뭐 다 하고 있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학습지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 미안한 말이지만 뭐 다시 보고 안 볼 거니까 제가. 왜냐하면요, 동계올림픽 이야기 또 해야 되겠네. 원래 1월달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동계올림픽 그 스케이팅 종목을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나누어요. 쇼트트랙을 보면 글자 그대로 트랙이 짧잖아. 빨리빨리 승부가 나는 종목이죠. 그래서 막 치열해. 출발부터 해서 막 난리잖아. 그래가지고 막 애들 막 달리다가 슬쩍 건드려가지고 넘어지고, 균형 잃고 하나 넘어지면 옆에 있는 애 다 넘어지고 막 이러죠. 개판이에요, 개판.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 보면 5,000m, 10,000m 이렇게 하니까 출발할 때 서서 출발한다니까. 봤어요? 중계방송 봤나 모르겠네. 특히 제가 주목한 게 올해 처음 스피드 스케이팅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 스타트라고. 이건 기록을 재는 게 아니라 등수를 재는 거죠. 거기 우리나라에 둘이 결승전에 갔잖아. 이승훈하고 정재훈하고. 봤죠? 네. 이 개인 종목인데 비겁하게 감독이 막 정지훈 보고 막 다른 애들 못 나오게 막으라 하고 막, 그 정지훈이 제일 앞에서 견시해 놓고 이승훈은 뒤에 숨어 있다가 막판에 딱 그 중계방송 보면요, 희한한 놈 둘이 있다니까. 시작하자마자부터 반바퀴 먼저 달리는 애들이 둘이 있어. 봤어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될게? 다 추월당했지. 꼭 우리 애 키우는 이거 하고 있어. 동네마다 반바퀴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이 있어. 막 문제 풀어가면서 있잖아. 괜히 쓸데없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구구단 줄줄줄 외우게 하고 막, 이게 반바퀴 먼저 달리는 거지. 초등학교 때 그거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좀 있으면 따라잡혀. 근데 물론 그 엄마도 불안해서 그렇겠지. 특히 요 학부모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요래 많이 한다니까. 아예 모르는 엄마들은 뭐 돈 벌려고 먹고 살기 바쁜 엄마들은 일하러 가고 이래가지고 그거 잘 못해. 집에서 여유 있고 시간 많고 이러니까 이제 애는 잘 키우고 싶고 막 반바퀴 먼저 달리고 이러지. 근데 좀 있으면 다 추월당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초등학교 때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지. 운동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법 이런 건요, 좀 크고 나서 배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제풀이는요, 언제 하면 되는가 하면, 문제풀이 스킬은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가르쳐줘. 우리 영농고등 가니까 무려 1년에 12번 시험 치더라? 중간기말 4번이죠. 하고 3, 6, 9, 11월 달에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딱 정해놨어. 그건 전국에서 똑같이 쳐요. 그리고 이거 살이 바뀌다 보니까 사설 모의고사를 또 사서 친다. 돈 주고 사서. 대성, 중앙, 종로 이런 데서 모의고사 만들거든요. 그걸 또 4번 쳐. 그 12번을 치대?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무섭잖아. 그러니까요, 모의고사 같은 거 치고 나잖아? 그러면 오답 정리를 다 해야 돼. 오답 정리. 근데요, 틀린 문제를 다 노트에 옮겨 적으래, 일단.
우리 애는 다행히 모의고사 지금 몇 개 안 틀리거든? 그럼 하루 저녁에 다 옮겨 적어. 근데 반타작하는 애들 있잖아. 한 달 내에 노트에 오답 옮겨 적는다니까. 다 옮겨 적었다 싶으면 또 시험 쳐. 애들 불쌍해 죽는다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잖아요. 전부 뭐예요? 문제 해설이라. 그때 문제 푸는 스킬 배운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전까지는 뭘 해야 돼? 집중력, 사고력, 독해력 이런 걸 키워야 된다니까. 근데 엄마는 거꾸로 하고 있죠. 지금 문제 푸는 스킬 배우고 있어. 코너웍을 어떻게 하고 뭐.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런 스킬 배워봐야 체력이 안 되면 다 따라잡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저 아이만 이런 이야기 잘 안 해. 어디 가서 강의 들어도 되는 게 보라니까. 그러니까 엄마들 지금 거꾸로 하는 거죠. 물론 불안해서 그런 줄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큰 맘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관을 다녀야지. 아빠 아이디, 엄마 아이디, 애들 아이디 4개만 만들면 일주일에 수십 권 빌릴 수 있어요. 요즘은 돈 안 들여도 돼. 저는요 진짜 돈 많이 들었어. 어린이 선생님 다니면서 일주일에 10만 원 내 책 샀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내가 산 책 전부 제 강의 들었던 엄마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다 사갔지. 반값 주고. 저는 본전을 다 뽑았지만 요즘 엄마들 도서관 다니면 되니까 정말 큰 돈 안 들이고 애들 잘 키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실력을 키워주는 작업을 초등학교 때 하고 문제 푸는 스킬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돼요. 스포트 지점이라고 있어요. 마라톤 용어인데 마라톤에서 스포트 지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42.19km는 긴 레이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승을 노리는 전문 선수들 언제 승부를 거는 줄 알아요? 35km 지점. 그동안 페이스 조절 잘 했다가 35km 지점 한 5km 정도 남가놓고 새가 빠지게 뛰는 거라. 근데 꼭 있잖아요. 10km, 15km에서 티 나가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얘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페이스메이커라고 들어봤어요? 다른 나라의 우승 후보들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꼭 이번에 그 메스타트처럼 마라톤도 3명 나가거든? 그러면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1인자 황영조나 이봉주나 이런 애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2, 3위 기록 보유자도 같이 나가. 그러면 3위 하는 애들한테 감독이 시키는 게 그거라. 10km 지점부터 치고 나가봐라 하면서. 그러면 잘 모르는 애들은 따라 나가죠. 그럼 페이스 오버 하는 거지. 그러면 지치는 거라. 완주하기도 어렵고 이래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래. 운동 경기를 비유하자면 긴 레이스죠. 긴 레이스. 그러니까 꾸준히 오래 가야 돼요. 지금도 들들들 볶다 보면 얼마 못 가. 여러분들 힘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뚜껑 맨날 열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못 한다니까. 그래서 길게 보고 가능하면 학습지 안 하는 게 좋고요. 학습지 할 시간에 도서관 다녀야지. 어떤 엄마 이렇게 묻더라. 그럼 선생님 책도 읽고 학습지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돈이 10,000원 있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엄마도 오랜만에 만났다고 근처 또 뭐 어디 투썸플레이스 가든지 뭐 10,000원을 썼어. 뭐 먹는 데 썼어. 커피 마시고 우아하게. 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동네 옷가게에서 10,000원짜리 세일을 하네. 마음에 드는 옷이야. 티셔츠.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죠. 자, 투썸플레이스 가서 커피 마시는데 10,000원을 지불했다면 이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사는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한 거라. 그래서 이걸 뭐 기회비용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 아이들이 가진 시간은 꼭 내가 돈 10,000원을 가진 거하고 비슷해. 자고 학교 생활하고 숙제하고 이 시간 다 제하고 나면 아이들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3시간 들똥말똥인데 이 시간을 내가 문제풀이 하는데 투자한다면 체의 시간을 비용으로 지불한 거죠. 기회비용으로 이미 지불했어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어. 뭐 말이 되나 알아듣나 모르겠네. 돈이 10,000원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대. 욕심은 많아가지고. 애들이요 어릴 때 유아기 때 보면 엄마 자기 전에 엄마한테 책 읽어달라고 책 뽑아오고 막 이랬지. 근데 이것도 학교만 들어가면 책 안 읽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은 첫 단추를 잘못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몰라가지고 동네마다 맹활약하는 언니들한테 꼬시켜가지고 교육받으러 가죠. 교육받으러 가면 엄마들 협박하잖아.
애는 잘 키우고 싶고 불안한데 책 읽기는 중요하다 하면서 막 0시부터 2시까지 자연관찰, 2시부터 4시까지 세계 명작 해갖고 막 이렇게 겁주면 어떻게 해? 엄마들 보험 해약해가지고 또 사들렀죠? 어이가 없다니까? 아니 무슨 유아들이 무슨 수능 쳐요? 옛날에 그 어떤 전집 출판사에 사회탐구 전집이 대유행했어. 요즘도 유행할 거라. 왜 그런지 알아요? 아이들 수능 칠 때 보니까 사회탐구 11과목 중에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해보니까 요즘은 국사가 필수지만 2-3년 전까지만 해도 국사는요 필수가 아니었어요. 누구만 필수야? 서울대 지원자만. 서울대에 원수를 내려면 무조건 한국사는 필수였어요. 한국사는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서 분량도 3배고 서울대 지원자들만 지원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수준 높겠죠. 그래서 국사 좀 좋아한다고 한국사 덜렁 선택하면 어떻게 돼? 다 8, 9등급 깔아야 돼. 서울대 지원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국사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어요. 국사 다음으로 선택을 적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경제. 경제가 어렵거든. 그래서 수험생 엄마들 사이에 국사는 경제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 칠 때 그래서 다 뭐 선택했어요? 윤리 선택했지? 분량 작고 쉽고 윤리 아니면 한국지리 뭐 사회문화 이런 거 선택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아 엄마들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집 시장에서 이런 걸 내는 거라 이제 사회탐구 전집 하면서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읽으래. 이 미쳐도 저는요 우리 엄마들 보면 답답해 죽겠는 게 미안해요 자꾸 엄마들 뭐라 해서 답답해 죽겠는 게 우리 와이프 보니까 애 키우면서 한꺼번에 옷을 100벌 사는 경우를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신발도 왜 그렇게 100벌씩 안 사요? 금방금방 자라니까 사이즈가 안 맞죠. 애들 몸만 그래요? 생각도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 성장에 맞게 적절한 책을 공급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겁도 없이 애 크기와 상관없이 막 풍덩한 옷을 100벌씩 사가지고 집에 전시해 놓고 네 마음대로 꺼내가 입으라 하고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난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이거. 근데 보면요 집집마다 이래 해놨다. 집집마다 거실에 가면요 이거 책 읽고 싶은 분위기예요? 질식하고 싶은 분? 여기다 대놓고 제가 이거 어떤 집을 몰래 찍었는데 엄마들이 우리 집 언제 찍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엄마도 내 이 짓 하지 마라 하는데도 여기서 또 떨어지게 쳐다보면서 저건 우리 집에 없는 거네 하면서 아이고 애들 학교 가면 이거 안 봐요. 왠지 알아요? 전 집은 대부분이 지식이거든. 책 읽기는 지식 중심의 읽기를 하면 책의 맛을 모르고 커요. 어릴 때는 막 진짜 전집 열심히 읽었네 어떤 애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은 포털 사이트 알아요? 거기서 제가 우리 초3 때 생겨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오랫동안 놀았거든. 전 잠순애라는 사이트의 전설적 회원이에요. 거기서 나온 영어공부법대로 우리 아이를 키웠잖아. 그래서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 엄마 표형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좀 유명하니까 강원도 영월에서 펜션하는 어떤 아줌마가 자기 딸 수학 상담을 하러 대구를 내려왔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강원도 영월에 내가 그 펜션에 가면 항상 공짜로 재워줘. 그래서 내가 여름마다 그거 갔다니까 옛날에. 가면서 거기다가 게시판에다 잠순의 게시판에다 글을 슬쩍 남겨놓거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잠순의 아줌마들이 저한테 상담하려고요 막 와. 그때도 30-40명이 왔어요. 그해 여름에. 그래가지고 꼬마들 따라온 꼬마들 있잖아요. 꼬마들하고 내가 축구를 했다 저녁 먹기 전에 그 미니 골대 만들어 놓고 상대편 팀의 골킵이 7살짜리였어. 저는 맨날 밥만 먹고 맨날 축구하고 지금도 축구해요 주말마다. 공을 몰고 가가지고요 7살짜리하고 1대1이 됐어. 골키퍼가 딱 7살짜리 아저씨가 공 몰고 왔잖아. 애가 무섭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저씨가 공을 몰고 오니까 제 간이 이자까지 떨어질라 해요. 와, 내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 얘가 간과 이자의 위치를 다 알고 있어. 과학전집을 하도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아기 때 이런 지식을 아무리 읽어봐야 크면서 다 까먹고요. 그죠? 또 필요하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일주일만 읽으면 다 커버될 정도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불안해가지고 막 유아기 때부터 푸름이 다 큰 들어가가지고 전부 막 그 쫓아다니면서 막 하고 또 동네 언니들 협박하면 또 그 겁이 나가 이런데 아까 그거 갔죠? 옹진의 교원 이런데 출판사 이야기 이런데 가서 막 푸름이 아빠하고 교육하고 막 하면 막 겁이 나가 저거 사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사재고 막 이랬잖아. 안타깝지. 엄마들은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재는데 이게 전부 대부분이 물론 창작도 가끔 있어요. 뭐더라? 가끔 뭐 괜찮은 전집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지식 중심의 책일 거예요. 그리고 창작 동화를 하더라도 대부분 유아용은 잘 없거든요. 창작 동화라는 게 세계 명작 하는 게 어디 4살짜리를 위한 세계 명작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청소년을 위한 세계 명작을 다이제스트 하는 거지. 책의 재미를 제거하고 줄거리만 앙상하게 해가지고 스토리만 남겨놓은 이런 거 그걸 성우가 더빙 해가지고 그걸 세계 명작 전집이라고 판다? 그거 CD 준다? 언니들이 할인도 해준다네? 그러니까 지식중심 책을 요즘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아까 말했죠. 우리의 창의력 경제인들 지식은요 지문을 통해서 다 준다니까. 지식을 주고 뭘 물어봐. 요즘도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잖아. 지식은.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았어. 요즘은 안 그래. 이미 지식은 공평하게 제공하고요.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하잖아. 지식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내는 것, 예. 해석하고, 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 지식 중심 책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책의 맛을 어릴 때 알게 해야지. 책의 맛을 알면 그 다음부터 책을 좋아하게 됐어. 실제로 제가 어린이 서점요 송현동에 다닐 때 어떤 꼬마를 만났는데 이 꼬마는 저기 대진초등학교 다녔어요. 유천교 있는데 대진초등 수목원 입구에 대진초등학교 있는데 얘가 3학년이었어 그 당시에. 엄마하고 같이 이제 서점에 늘 왔죠. 근데 하루는 이 엄마가 애를 저한테 고자질 하더라고. 저는 서점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있었으니까 선생님 우리 애가요 책 읽다 말고 책 사러 가자 해고 왔어요 하면서 그 실제 보니까 애가 읽던 책을 10쪽인가 남았는데 책 날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안 읽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지. 야, 니 왜 책 덜 읽고 또 사러 왔노?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 심한데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끝날까봐 아쉬워서 못 읽겠어요. 얘는 책의 맛을 알았다는 뜻이죠.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아직 어린 마음에 다른 책도 또 그런 류의 흥미진진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얘 마음에는 너무 이게 끝날까봐 아쉬워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불을 보듯 뻔하게 책을 좋아하게 되는 거야. 그 얘는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왔어요. 얘도 수성고 한 번도 안 갔잖아. 그리고 대구과학고등학교 갔어. 지금 카이스트 4학년. 얘 카이스트 가면서 지가 그 어린 선생님에서 산 책을 우리 연구소에 다 기증하고 갔어. 저하고 친해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책의 맛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참 재밌다 이렇게. 아니면 어떤 책은 너무 짠하다. 애들 버전으로 짠하다는 말 있잖아요. 이건 너무 슬프다, 너무 감동적이다 이 말이거든. 어떤 애들 어떤 책을 읽다가 나 엄마 너무 슬퍼서 못 읽겠어 이렇게 하는 책이 있어. 그건 애들이 책을 통해서 슬픔을 너무 큰 슬픔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책이 주는 어떤 맛을 아이들이 어릴 때 경험해야 그 이후로도 책을 계속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식 중심의 책을 하다 보면 책의 맛을 모르지.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 차이가 나중에 학교 다닐 때 책을 들고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학년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도서관 다니면서 재밌는 책을 빌려서 많이 읽어주면 돼. 전집 이야기 비판 그만하고. 옛날에 내가 빨리 갖다 팔으라고 엄마도 나 아무렇게도 안 팔아.
전 유튜브 검색하다가 이걸 발견하고 엄마들한테 우리 아이들 마음이 이렇다고 내가 소개하려고 PPT 집어넣었는데 엄마들 다 알고 있더라 이것도. 알고 있죠? 네. 다 아는 노래라대? 네, 알고는 있죠. 어릴 때부터. 네. 아 그래요? 네, 저희 어릴 때부터 나왔던 노래요. 아 그래요? 네. 난 평생 처음 들어본데 최근에. 애들 마음이 이렇다니까. 우리가 맨정신으로 애들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예 키워봤죠? 우리가 하는 말을 딱 요약하면 명령, 지시, 확인. 확인해보면 안 했거든? 그러면 질책, 비난. 나중에 뚜껑 열리면 어떡해요? 저주.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은요, 이 6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6단 안에. 참 슬픈 일이죠.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 저도요. 공부가 너무 아쉬워서 애한테 좋은 책 읽히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수학 공부도요. 그냥 아무 학원 안 보내고 제가 이제 아이한테 어떻게 그냥 시키고 이랬어요. 그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뚜껑 잡고 날아가잖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노래 나오는 대로 우리가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뭐 여러분들 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대단하네요. 저는 안 되더라니까. 여러분들은 되니까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절대로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어릴 때 아이를 키울 때는 그래서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넌 뒤진다. 내 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니까 큰 다행인데 해보면요 안 된다니까.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우리 아들 소중하다, 너를 언제까지나 사랑한다 이 말이 안 돼. 언제 해요? 내가 뚜껑 열린 날 하지 주로. 잘 때라도 하면 다행인데 저는 언제 되는가 하면 애 뭐 잡듯이 잡은 날.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 애 마음을 풀어줘야 되니까 애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이제 나는 그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네요. 저는 막 저는 그죠? 제가 막 제 화에 못 이겨가지고 아까 충동 조절 장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소공부 시키다 애 잡은 날 너무 미안해가지고 애 방에 가서 물 꿇고 막 울면서 사과하고 아빠가 아까 미쳤는가 딱 하고 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하고 그 진심으로 애 안고 이제 아빠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아빠도 인간 될 거야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줘 하면서 매일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빌었어요. 평소에는 안 되더라고. 내가 너무 미안한 날 진짜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죠? 내 마음은 꿀뚝 같았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어릴 때 우리 애 재울 때요 우리 와이프는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잠들었다 싶으면 지방에 가서 잡부대 일찍 출근한다고. 저는 근데 혹시 싶어가지고 5분 후에 다시 들어가봐.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애가 입을 차냈거든. 그러면 입을 다시 덮어주고. 우리 애는 어릴 때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가지 수건으로 늘 땀 닦아주고. 그리고 땀 닦아주다 보면 가끔씩 꿈을 꿔 악몽 힘센 놈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 그럼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내가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아이를 돕고 싶다 이 마음이 있다니까. 원래 그 마음이 내 마음인데 이상하게 이놈의 공부만 시키면 이 마음은 저 밑으로 가라앉아 있고 그죠? 아까 말했죠?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이 말만 내가 맨날 하고 있는 거라. 너무 속상하죠. 안타깝다니까. 왜 안 되지? 오호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애 키우다 보면 맨날 이거 하잖아요. 내가 미친 애인갑다 하면서. 용어만 좀 다르지 똑같은 말이라. 바울은 세련되게 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엄마도 어때요? 내가 미친 애 맞지? 하면서. 내일 꼭 상담받으러 가봐야지 하고.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저도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지. 그런데 제가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린 서점 다녔다 했잖아요.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줬다 했죠. 이 학습 능력만 잘하는 게 아니라 책 읽기를 하는 동안은 책의 내용이 제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 그래서 저는 애가 책 읽어주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심지어는 책이 우리 아이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하대? 그림책이? 너무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 인생을 위로한다니까. 그런 책들 한두 권이 아닌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는 제 마음을 아이한테 표현하기가 훨씬 쉬워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이 있거든. 그런 그림책 읽을 때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막 울면서 아이한테 읽어주거든요. 이게 내 마음이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애가 공부시킬 때 혼내던 아빠는 어디 가고 없고 자기한테 울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빠가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정말 다행이죠. 아까 마리아 몬테소리가 말한 것처럼 인지 영역만 혼자 발달하면 안 돼. 정서적으로도 안정돼야 되거든요. 잘 보면요, 주변에 잘 보면 공부 잘하는 전교권 애들이 제일 불안해요. 동네 애들을 잘 보라니까. 근데 공부로부터 해방된 애들이 있어. 맨날 공이나 차고 놀이터 뛰어노는 애들. 얘네들 보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전혀 시험에 대한 그죠? 불안감, 미움이 잘 없어. 신기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아이들을 안정시키는 게 필요해요. 근데 좋은 어린이책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떤 역할을 대신해 준다니까. 이걸 이제 독서치료라는 영역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설명해요. 어떤 책은요, 이게 지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금방 집중하고 몰입하죠. 여러분들이 연속극 볼 때 요즘 뭐 하지? 우리 와이프 맨날 보는 요즘 연속극이 뭐더라? 뭐 김비서는 뭐 아니 2년 전에 보니까 엄마들 전부 지가 송혜교인 줄 알고 태양의 후예에 꽂혀가지고 그게 송혜교와 내가 동일시 되는 거죠.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 되니까 연속극에 몰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카톡을 받았잖아. 태양의 후예 할 때.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그때 태양의 후예가 수목도라면 수목도라면 수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본방한다고. 수요일 목요일 되면 엄마들이 본방사수를 한다고 예민해져서 9시부터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아빠들 행동 요령 첫 번째, 9시 전에 무조건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가서 안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본방 끝났다고 바로 거실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본방 끝났어도 엄마들 아직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가지고 그걸 즐기고 있는데 텔레비 앞에 아빠가 튀어나와가지고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 엄마들 속으로는 사형시키고 싶다 같아. 거기 보면요, 송혜교하고 송중기하고 막 갈등을 이렇게 오해하고 이래가지고 뭐 파병 나가고 막 이런 막 아슬아슬하죠. 그럼 엄마들도 그 과정을 같이 겪는 거라. 연속극 보는 사람도. 그러다가 갈등이 해소되고 오해가 풀리고 둘이 막 뽀뽀하려고 하면 엄마들은 지가 뽀뽀하는 줄 알고 막 찌릿찌릿하게 막 이렇죠. 그게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도서관에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리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권을 내가 딱 가지고 엄마가 화났다 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작가 최숙희가 쓴 건데 어떤 날 엄마가 너무 컨디션이 좋았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애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줬어. 근데 애가 짜장면을 먹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다 보니까 애들이 짜장면 먹어 떴대요. 흘리고 쏟고 묻히고 막 난리가 나죠. 그게 싫으면 짜장면 안 시켜주면 돼. 치킨 시켜주면 돼. 치킨. 거긴 치킨 시키셔도 흘리고 쏟고 하더라. 근데 엄마는 이제 시킬 때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열받기 시작하는 거라. 저 허리춤에 지금 팔 올라간 각도 보여요? 그래가지고 고함을 빽 질렀지. 빨리 옷 갈아입고 씻어 하면서 막 씻고 옷 갈아입었겠지. 그래 애가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어. 지 혼자 씻는다고 낑낑거리다가 비누 거품 많이 짰겠지. 그래 뭐 거품 많이 나오는 김에
엄마가 목욕탕 청소하던 생각 나가지고 청소한다고 청소놀이. 엄마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이상하다 싶어 목욕탕 문을 벌컥 열어보니까 목욕탕 완전 개판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머리를 쥐뜯고 있죠. 또 뭐라고 찌랄했겠지?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번엔 정말 엄마한테 화 안 나고 조신하게 놀아야지 하면서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스케치북이 그랬겠죠. 근데 애들 상상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상상력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도화지는 너무 좁고 하니까 덜따른데 아무데나 막 그림을 그렸어. 엄마 드디어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이제 해퍼붓기 시작하잖아. 애 생각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하는 짓마다 지랄하네 이래서. 자,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딱 빌려다가 애들 읽어줘봐요. 애들이 바로 몰입한다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거 우리 집 구석하고 똑같네. 바로 좋은 어린 책은 이런 책이에요. 자기를 다룬 책. 그러면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리고요, 애가 혼날 때 자기도 혼나는 거하고 속상하고 동일시죠, 동일시. 그리고 감정적으로 나중에 엄마가 계속 애 뭐라 해요? 그러니까 애가 점점 작아지는 거라. 이게 뭐예요?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 최숙희 작가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모습을 애 크기가 자꾸 작아지는, 엄마가 뭐 지랄할 때마다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 마침내 애가 안 보이게 됐어. 너무 작아져가지고 하도 지랄해가지고. 저도요, 한번 뚜껑 열리면 애가 눈에 안 보여. 열받아가지고 막 할 때는 애가 상처를 받기나 말기나 막 내 성질대로 하잖아요. 뒤늦게 이제 이 엄마 2시간 지났나 봐.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애가 안 보이는 거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싶죠. 이 그림책에서는 이제 이래가지고 엄마가 놀래가지고 애를 찾으러 다니는 거라. 온데 다녀요. 아까 짜장면 집에 배달통에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짜장면 집에도 가보고요. 진짜로. 제가 그림을 다 생략했어요. 막 울면서 온 동네 혼비백산 해가지고, 왜 우리 애들 백화점에서 잊어버렸을 때 가듯이 막 정신 나간 년처럼 막 찾으러 다녀? 근데 애가 잠결에 들으니까 애는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대. 자다가 막 보니까 엄마가 울면서 자기 찾으러 다니거든. 그러니까 애가 기분이 어때요? 아까 막 혼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왜 찾으러 다니노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도 기분이 점점 좋아지죠. 위로를 받는 거라. 아, 엄마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그죠? 이런 책을 다 읽고요. 그래서 얘가 나오잖아? 나와가지고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니까 엄마가 우리가 맨날 하듯이 우리 아기 미안해 사랑해 하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막 하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가 이 책을 읽으면 지가 엄마한테 혼날 때 속상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해소된다니까. 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엄마가 진심으로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지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 우리 엄마 친엄마 맞는갑다. 이게 마지막 통찰,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책을 읽으면 저절로 알게 돼. 우리 엄마 친엄마 맞네 하면서. 좀 거칠게 말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까 낮에 엄마가 속상해서 혼낼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걸 뭐 누가 말로 가르치고 문제 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을 읽고 나면 저절로 알게 돼요. 이걸 보고 통찰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과정을, 좋은 어린이 책은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한테 많은 책을 읽어줬어요. 정말로 5학년 때까지 제가 읽어준 기억이 나는데, 특히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30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상하게 느낌이 제가 일찍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애한테 책을 읽어줄 때 특히 아빠의 죽음에 관한 책 많이 읽어줬어요. 읽어줄 때마다 내가 울잖아. 그리고 제 어릴 때 하고 비슷한 이런 책들, 저 브라질의 성장 소설 중에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라고 있어요. 거기 꼬마 제제라고 있는데 얘가 막 친아빠한테 크는데도 그렇게 막 혁뒤로 맞고 막, 그리고 또 혼나고 맨날 말썽 부리고 하니까 더 혼내고, 그 내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막, 그죠? 너무 외로우니까 어떻게 자기 집 뒤뜰에 있는 나무하고 이야기하잖아. 그 나무 이름이 민기뉴예요. 나무에다 이름을 붙여줘가, 라이모렌지 나무한테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하도 외로우니까 민기뉴 나무하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동네에서 자기 멘토가 될 아저씨를 만나죠. 포르투크 아저씨라고 있는데, 그 아저씨를 만나서는 너무 좋으니까 지가 맨날 그 아저씨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제안도 하잖아. 자기 좀 사가라고. 집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 책 읽으면 꼬마 제재가 꼭 내 같아.
친척집 돌아다니면서 막 눈치 보고 막 이러던 그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요. 그런 책 읽으면 진짜 많이 울거든. 내가 치유를 받는 느낌이 들고. 저는 지금도 이 오른쪽 눈에 상처가 있잖아요. 친척집 얹혀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눈에 막 하여튼 다리끼가 이만하게 났어. 눈을 막 짓눌러서 너무 아픈데 이거 뭐 엄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주질 못한 거라. 내가 큰 외삼촌 집에 살았는데 이 외숙모가 또 두 번째 외숙모네. 이혼하고 재혼한. 그 성질도 좀 못되게 생겼어, 그 외숙모가.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사촌 동생 4살짜리 기저귀 똥기저귀 내가 맨날 갈아주고 막 이러면서 그 이만한 다리끼 상처가 났잖아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녹슨 연필 깎는 칼 있잖아요. 요즘 같은 질 좋은 커터도 아니야. 녹슨 연필 깎는 칼로 여기를 째가지고 내가 수술했다니까. 외과 수술. 째가지고 고름 막 짜내가지고요. 그 누런 신문지, 헌 신문지에 막 고름 짜낸 거 계속 거기 막 닦아내고 막.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흉터 있어요, 여기.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미팅하러 나가니까 상대방 여학생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쌍꺼풀 수술하다 실패했어요. 좋은 그림책 읽으면요, 이런 제 어린 시절까지 이상하게 위로를 받고 치유도 되고 신기하다니까. 어린 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아예 뭐 혼내고 이렇게도 많이 했지만 또 좋은 어린 책도 많이 읽어줬다 했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이하고 많이 이렇게 통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 수능 성적표로 내가 인정하잖아. 네? 여러분들 수능 성적표 봐도 모르더라. 엄마들 보통 보면 등급 보죠, 등급. 좀 더 고수가 되면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백분위를 보게 되고요. 왜냐하면 등급은 상위 4%가 1등급이야. 하위 4%가 9등급이에요. 4%라면 96.01%부터 100%까지. 문제는 96.01% 정도 되면 어디 가는가 하면 대학 서열을 내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자, 대학 서열을 말하면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 서울에 있는 대학도 이렇게 서열이 쫙 정해져 있어요. 내 이름 말하면 안 하면 모르겠네. 너무 어렵나 저학년 엄마들한테. 서연고, 서성한이까지는 알겠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여기 메이저 7개 대학이라. 서연고, 서성한이. 그 다음에 중경외시, 건동홍. 이렇게 중앙대, 경희대, 중경외시, 외국어대, 시립대. 그럼 건동홍,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런 식으로 서열이 쫙 있다니까. 근데 같은 1등급이라도 96% 1등급 받으면 어디 가요? 서성한이 간다. 서성한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처음에는 등급 보지만 최상위권에 가면 등급 보면 안 되고 100분위를 보죠. 우리 보면 100분위 보면 100%돼 있죠. 수학과 영어가 100분위가 100이라 100. 100분위 100%란 말은 위로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위로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점을 맞아야지. 이때는 요즘처럼 물수능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는데 우리의 영어 수학 다 만점 맞았잖아. 오히려 국어에서 우리 애는 국어에서 시에서 자꾸 틀려. 비문학은 다 맞추는데 문학 있죠. 문학. 시 감상하는 거 이런 거 자꾸 틀린다. 그래 국어는 100점 못 맞았어. 이게 그래도 명색이 전국에서 한 200등에서 250등 정도 아니면서 대구에서 10등. 잘했죠. 사교육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 나중에 부르면요 영어 학원 안 보내고 영어 잘하는 법.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되잖아. 11시 35분. 아까 일찍 가르쳐 놓고 뭐. 삐졌어. 자, 지금부터가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다녀야 돼. 저처럼 어린 선생님 다닐 필요 없어요. 물론 좋은 어린이가 사놓는 게 제일 좋지만 엄마들 부담될까봐 제가 그렇게까지 말 못하겠고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서 읽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어린이책 어떤 책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요령 팁. 첫 번째는요, 좋은 어린이책을 출판사를 따라가면서 빌리면 돼요. 왜냐하면요, 한번 좋은 어린이책을 낸 출판사는 그 책으로 인해서 명성을 얻어. 그리고 돈도 벌죠. 계속 좋은 어린이책을 낼 기술도 축적돼요. 근데 한번 학습만 하는 출판사 있잖아요. 맨날 그런 질 수준의 책을 낸다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잘 내는 출판사를 따라서 믿고 빌리면 그게 물론 우리 애한테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애가 좋아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출판사를 따라간다. 자, 저학년 같으면 첫 번째 브랜드가 비룡수조예요.
비룡소는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이 있어요. 민음사라는 대기업이 있어. 민음사의 어린이 책 브랜드가 오히려 민음사보다 지금 더 알려져 있죠. 비룡소가. 비룡소에서 나오는 좋은 어린이 책들은 뭐 한두 권이 아니라서 잠깐만요. 이거 사진 찍을까 싶어서 여기다 복사해놨어 하나. 이 목록을. 이 PPT를 여기 복사해놨어 여기다가. 그리고 혹시라도 다운받고 싶은 분은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으시면 다음 카페 몰라? 다음 카페 가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아니 나중에 내가 끝나고 명함 하나 드릴게. 그거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이런 책 목록만 있는 게 아니고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필요한 DVD 목록, 인터넷으로 어떤 DVD를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학교에서 수학 공부, 영어 공부한 강의, 도서관에서 한 강의 이런 거 다 올려놨다가 10년치 MP3도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 제가 그림책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리잖아요. 우리 연구소에서 상설 강의가 있어.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공개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하루에 딱 한 권, 일주일에 그림책 한 권을 정해서 엄마들한테 읽어줘요. 그리고 거기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려서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할까 이런 수업하거든요. 그 동영상도 아까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가면 다 있어요. 혹시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10년치 다 있어요. 카페 오기 싫은 분은 유튜브 가셔도 되는데 유튜브에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동영상만 있지. 이 문서나 뭐 다른 글이나 이런 건 없죠. 자, 1위는 비룡소다. 비룡소하고 쌍벽을 이는 시간이 없었지. 책 진짜 재밌는 책 많거든요. 애들 좋아할 책. 안 되겠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종이봉주 공주한 책 진짜 재밌어요. 보통 공주와 왕자 이야기 보면요, 전부 공주는 핑크빛 드레스 입고 얼굴 예쁘고 악당이 괴롭히고 왕자가 구출해주고 이런 스토리죠. 이건요, 일부러 그걸 틀어가지고 로버트 먼치라는 작가가 틀어가지고 왕자가 악당에게 잡혀 있어. 공주와 왕자를 구하러 가. 공주가 막 진짜 개고생하면서 악당 물리치고 왕자를 구했어. 근데 공주는 핑크빛 드레스를 입은 게 아니라 다 떨어져가는 종이봉지를 덮어 쓰고 있어. 얼굴도 못생겼어. 왕자가 얼굴 못생겼다고 지랄한다? 그래가지고 공주가 열받아가지고요, 왕자 발로 차보고 지갈길 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주와 왕자 이야기를 비튼 거죠. 우리 특히 딸 가진 엄마들한테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책 줘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자, 비룡소와 쌍벽을 이루는 좋은 어린이책 출판사 시공준이요. 빼놓을 수 없죠. 자, 창비.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팀을 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 수업이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이라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창비에서는 엄마 사용법 가지고 3, 4학년들하고 수업을 해봤거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엄마 사용법 이거 뭐 지금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요, 반품하고 엄마를 새로 주문하는 거라. 그럼 매뉴얼까지 온다니까? 이 매뉴얼이 엄마 사용법이에요. 그러면 3학년들 막 어떤 애, 월수초등학교 3학년짜리 하나가 그때 3학년인데 너무 좋아하면서 있잖아. 빨리 주문하자 하면서. 그리고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내가 엄마 주문서 작성 수업을 했잖아. 새로운 엄마 주문서 작성. 그랬더니 애들이 주문서에다가 하루에 게임을 1시간 이상 시켜주는 엄마, 용돈을 일주일에 3,000원 이상 주는 엄마, 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엄마, 욕을 안 하는 엄마, 막 좋아하고. 그 일괄 주문했잖아, 제가. 그 애들이 계속 기다려요, 지금. 엄마 언제 도착해요? 그 주문이 밀려가지고 지금 늦고 있다. 정말 아이디어 기발하죠. 애들 너무 좋아한다니까. 자, 이거 안 되겠다.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자. 자, 다운받아 보시라 했어요. 도서관에서 어떻게 책을 읽는다? 가장 쉬운 방법은 출판사를 신뢰하면 된다. 좋은 어린이책을 내는 출판사 많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들의 책들, 어린이 문고들을 빌려서, 특히 그림책 같은 걸 많이 빌려서 아이들에게 읽어줘요. 엄마들이 애들 한글 안다고 자꾸 지보고 읽으라 한다? 엄마는 살림도 해야 되고 동생도 있고 바쁘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 한글을 아는 것하고 책을 읽는 거 완전히 다른 작업이라. 우리가 왜 영어 알파벳 다 알잖아요. 영어책 주고 읽으라 하면 어때 기분이? 그거 비슷하다니까? 책을 읽는 건 아까 말했는데 종합적인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읽어주면요, 많이 읽어준 것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나중에 책을 좋아할 확률이 훨씬 높아. 지금 정신연령은 1학년이지만 엄마가 읽어주면 4학년짜리 책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띄어읽기도 하죠. 억양도 있죠. 뭐 감정도 있죠. 이래가지고 훨씬 쉽게 이해시킨다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읽어주는 것이 좋다. 엄마가 혼자 목 아프면 아빠의 도움도 받고. 절대로 CD 틀어주면 안 돼. 책을 읽는 행위는요, 우리의 마음을 절하는 행위예요. 근데 기계 CD 막 전집 사다가 CD 틀어놓고 막 닭장에서 양계하듯이. 양계장 가면요, 닭들이 알 빨리 낳으라고 하루 종일 음악 틀어놓고 있다니까, 불 켜놓고 밤새도록. 그러면요, 닭들은 자기 일생에 낳을 알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대. 그래서 막 새가 빠지게 놓고 빨리 폐괴돼가지고 통닭집으로 넘어가는 거라. 근데 많은 엄마들이 엄마 살림하느라고 바쁘다고 애들 CD 틀어놓고 꾹꾹 양계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미안한데 좀 너무 못되게 말하나 지금? 제 느낌이 그래요. 자, 그래서 도서관에 가시거든. 자, 출판사를 따라가라. 해보면 좀 그 다음부터 익숙해져요. 두 번째, 많이 팔린 책을 따라가라. 자, 인터넷 서점에서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검색하면 안 돼.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는 마진폭이 큰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지금도 서점 가면, 오프라인 서점 가면요, 중앙매대에는 이익이 많이 남는 책이 가장 눈에 잘 띄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질 낮은 책은 원가가 얼마 안 되잖아. 서점에 이익을 많이 준다니까? 그런 학습 만화들을 지금도 교보나 용품 가면 그런 게 제일 많이 눈에 띄게 딱 해놨어. 좋은 책은 이익이 얼마 안 남아. 그러니까 구석태기 쳐박아 놓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할 때는 스테디셀러 이렇게 검색하고, 스테디셀러 오랫동안 발음이 나빠서 미안해요.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책. 자, 베스트셀러 중에서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책이에요. 전 세계에서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와 2위는 이 두 권이에요. 이런 책들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에게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책이죠. 이런 책들은 적어도 소장하고 있어야지. 동네 언니들 집에 놀러 갔다가 이런 책 꽂혀 있으면요, 그 언니는 계속 따라다녀도 돼. 제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책들은 소장해야 돼. 사실은 도서관에 빌릴 책이 아니고요. 저는 뭐 지금도 우리 연구소 애들한테 읽어주고 엄마들한테 읽어주잖아요. 엄마들한테 이거 읽어주면서 수업할 때 제가 맨날 울어요. 그래. 제 안에 얼마나 아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보통 때 표현이 안 되잖아. 우리 애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요, 교복 입고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는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는데 우리 애가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 보니까 너무 막 자랑스러워가지고요. 제가 그때 막 디카 들고 찍으려고 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애는 뭐라 해요? 아빠 초상권 침해다 하면서 막 찌랄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도 못 찍었다니까. 저는 영남고등학교 졸업식 날 겨우 애 교복 입은 사진 찍었어. 저는 옛날에 공장 다닐 때 어딜 다녔는가 하면 저 고성동에 가면 시민운동장 있어요. 시민운동장 근처에 성광고등학교 있었거든. 성광고등학교 바로 옆에 자전거 만드는 공장에 제가 다녔어요. 아침마다 내가 자전거 공장 출근하면 내 또래 애들이 교복 입고 성광중고등학교 가는 거라. 그때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걔들이. 깊은 열등감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애가 학교 가는 것만 봐도 나는 막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 마음이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읽어줄 때는 내가 이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저는 이런 좋은 어린이책 덕분에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어릴 때는 내가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 아이와 관계도 생기고 점점 저도 성숙해가고 이러면서 우리의 고등학교 이후로는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떻게 맨날 애 잡았는데도 소문이 나가지고, 좋은 아빠로 소문 나가지고 KBS 출연했잖아. 토요일 아침마당에 1시간 동안 녹화했어요. 원래 우리하고 같이 출연하기로 했는데 애가 마음이 변했어. 그때 사춘기라고 쪽팔린다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그래서 저 혼자 나갔어. 1시간 동안 녹화를 했어요.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저보고 녹화 방송 보실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라대. 그때 내가 카메라를, 아이돌들 왜 카메라 쳐다보면서 윙크하고 이러죠. 저도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했다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하듯이 내가 말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애는요, 지금 이제 커서 지가 돈을 버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엄마한테 항상 카톡 한다니까. 근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항상 저한테 카톡해요.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렇게 한다니까. 그 말 하면 내하고 약속이 돼 있어. 그 말 하면 뭔지 알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행복하게 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하거든. 그러면 애가 용기를 내가지고 끊어. 객지생을 하면서도. 저를 그렇게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책들이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니까.
학교 갔다 오면요, 애들 엄마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 책 읽어주면서 애들 등을 쓰다듬는다 이렇게 해보라니까. 그 평생 기억에 남아. 저는요, 우리 엄마 공장 다니잖아요. 야간하고 와서 오전에 주무시고 오후에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엄마하고 같이 산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한 두어 번을요, 엄마가 자기 무릎 빼고 누우래. 무릎 빼고 누우면 뭐 하는가 하면 귓밥 후벼줬어요. 한 두 번밖에 안 했어. 거의 나머지는 맨날 우리 엄마는요, 공장 생활 했잖아요. 공장에는 배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늘 나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소통을 할 때 고함을 질러, 고함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 와도 우리 엄마는 기차 화통쌀만 먹은 것 같아요. 맨날 고함 지르고 이랬거든. 그 다정다감한 엄마가 아니에요. 근데 딱 두 번, 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엄마가 무릎 베게 하고 귓밥 후벼주던, 그때 귓밥 후벼주는 것도 시원했지만 내 이 뒤통수 느껴지는 엄마의 감촉 있잖아요. 그 따뜻한 엄마 온도, 이게 기억이 난다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한번 해봐요. 무릎 빼고 누우라 하고 이런 책 읽어주면서, 그죠? 기특하다고 사랑한다 해봐. 그게 애한테 평생과 평생. 엄마들은 좀 있으면 헷갈려 하겠지만 들은 애들은 그걸 영원히 기억한다니까. 엄마들은 우리가 뭐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이건 고학년용 단행본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가 샬롯의 검이죠. 자, 우리나라 책 중에는 이런 책들이 고학년 책 교과서에도 실리고, 아까 여기 있대 책과 논의는 집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긴 왜 이렇게 많이 사놨노? 많이 사놓고 빌려간 흔적은 없다. 이 진짜 좋은 책이거든. 이거 창비에서 나왔나? 이거 큰 상 받은 책이에요. 고학년용 책이지. 역사를요 직접 가르치면 안 되고 저렇게 책과 내오는 집처럼 동화책 속에 역사적 배경이 녹아 있어야 돼. 저런 책 읽다 보면요 당연히 이조시대 마렵이 궁금해진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 세 번째 방법은요, 상 받은 책을 따라가는 거라. 잘 모르니까 엄마들은 특히 저학년이니까 그림책 많이 읽어주라 했죠.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어요. 칼데콧이라고. 칼데콧은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작가인데,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미국에서 영어로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딱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해요. 후보가 되었던 몇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여기 딱지 붙어 있죠, 딱지. 이 칼데콧 상을 받은 그림책이 우리나라 200권 정도 지금 번역되도록 했어요. 대부분 시공주니어나 뭐 아니면 비룡소죠. 나머지 출판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칼데콧 검색해가지고 쫙 빌려. 그래도 되고요. 이 주옥 같은 그림책 진짜 많아요. 이거 저학년용 아닌 책도 많고 의미 있고, 이런 시간이 없어서 이 한 권 한 권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소 그 카페 들어오시면 제 강의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영국에는요, 미국의 칼데콧처럼 똑같은 상이 있어요. 게이트 그린 어웨이 상이라고.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죠. 자, 이탈리아에는 2년에 한 번씩 볼로라는 도시에서 북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하는 여기는 아무 나라 사람이나 다 출품할 수 있어.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들도 여기서 상 많이 받아요. 이 밖에도 뭐 많은 상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요. 예를 들면 창비 같으면 창비 어린이책 대상, 문학동네 어린이책, 비룡소 어린이책, 이렇게 좋은 원고를 늘 모아서 상금도 주고 하는 그런 상 받은 재밌는 책. 아까 엄마 사용법 이야기했죠. 그런 책도 많아요. 자, 이제 도서관을 자주 다니다 보면 고수가 돼. 눈이 떠지는 거죠. 지금 저는 뭐 많이 하는 것처럼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처음에 우리 와이프 따라서 어린이집 갈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니다 보니까 나도 조금씩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다니다 보면 눈이 떠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수가 되면 이제 작가 따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그림책의 전설 권정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방정환, 마혜송, 이원수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권정쌤 아니면 뭐 그림책을 이야기할 수 없죠. 이분은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도요, 강아지똥 우리나라 최초로 그림책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안동에 가면요, 지금도 권정생 살던 동네에 폐교된 초등학교 하나를 완전히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꾸며놨어요. 그 학교 교정에 가면 강아지똥 크닥하게 있다니까. 몽실 언니 애기 업고 있는 몽실 언니 표지도 거기 있고요. 애들 데리고 가을 소풍 같은 거 한번 가봐요. 거기 가면 영상실에 가면 권정쌤 일대기 영상도 보여주고 막 이래. 여기서 1시간밖에 안 걸려. 네이버 검색 권정생 동화나라.
권정생이라고 검색하면 되죠. 권정생 동안나라 네이버 검색하면 저는 우리 연구소 애들 데리고 한 100명인가 소풍 갔어요. 소풍도 가고 운동장에 뛰어놀기도 하고 도시락도 까먹고 막 이랬는데 요즘 엄마들이 좋아하고 뜨는 작가는 백희나죠. 이 아줌마는 비교적 젊은데 이 구름빵 하나 잘 내는 바람에 한꺼번에 스타가 됐어. 구름빵 나온 지 10년도 안 되는 10년밖에 안 됐는데 최단기간 100만 부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죠. 이 백희나는 아주 창의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보통 그림책은 그림을 그리거나 이러는데 이 양반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걸 만들어가 세트를 만들어요. 종이로 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 그래서 배경을 사진을 다 배경으로 사용하죠. 이분이 낸 책들 중에 가끔씩 이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이 업다운이 심해가지고 낸 책들이 완전히 뭐 이상한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대박이고 이래요. 요 세 권은 정말 대박이에요. 이 알사탕은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 봄에 나왔는데 너무 감동적이라. 엄마 없이 자란 한 아이가 외롭게 왕따처럼 이렇게 아싸, 요즘 말 아싸죠. 그렇게 지내다가 문방구에서 우연히 알사탕을 사 먹었어. 알사탕을 사 먹으면 알사탕이 이상하게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줘. 그리고 친구한테 가서 나하고 놀래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아빠가 막 폭풍 잔소리 하거든요. 폭풍 잔소리가 전부 번역돼 들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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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너무 신기한 알사탕이에요. 작년에 저 책 나오자마자 제가 사가지고 엄마들한테 수업하면서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지금. 어릴 때 꼭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이들하고 연구소에 수업한다 했죠. 원래 4월달에 수업한 책이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왜냐하면 그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의 예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왜 남북이 갈라져 있는지, 휴전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비무장지대는 뭔지 이런 걸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기 참 좋죠. 저 작가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그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생태공원으로 꾸미자 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 책인데 딱 남북 정상회담 있을 때 아이들한테 그죠?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말하기 정말 좋은 책이죠. 요즘 우리 한반도에 기적 같은 평화가 지금 찾아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게 이상하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작년만 해도 막 핵전쟁 개사코 막 이랬는데 시간 몇 시예요? 자, 이것도 생략하자. 이 너무 좋은 책들인데 내가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1시간씩 이야기해도 부족하니까. 자, 지나가요. 이제 진짜 간다. 자, 마지막 인증샷 내가 하나만 보여주고 갈게요. 우리 아이가 25살 때, 지금 28이거든. 25살 여름에 이 학교 다닐 때예요. 좀 들어봐. 일단 성적 보지 말고. 아이씨. 우리 애가요 25살 여름에 제가 일요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하면서. 왜? 하니까 시험이 와 이렇게 심노이 하는 거라. 내가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는 거라. 로스쿨 입문시험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요. 이 새끼 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왜냐하면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 쉽다 하는 애들 보면 전부 70점이야. 지가 고른 게 다 정답인 줄 알지만 이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뭐 구분을 못하지. 애들 기말고사 치면 다 그렇다니까. 저학년들. 그래가지고 저 그 경험이 많거든요. 시험 잘 치탁한 놈들 전부 70점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도 너무 쉽탁하길래 내가 비웃었거든. 왜냐하면요, 우리 애는 로스쿨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애고 실제로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기업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옛날부터 하도 캐놓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시험 친 거라. 내가 지나가는 길에 쳤다 하니까 자꾸 너무 잘난 척 한다 하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애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고 고등학교 이후로는 우리 애도 영남고등학교 다녔잖아요. 입시 공부하고 SKY 가야 되니까 입시 공부하느라고 책을 따로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자, 대학 들어가서는 1학년 때는 좀 놀았겠죠. 2학년 때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2년 썼고 나서 24살이 됐어. 복학하가 조금 다니다가 교환학생 나갔어요. 해외에. 외국 대학에. 또 1년 썼고 왔잖아. 그리고 25 됐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고등학교 이후로는 평범한 대학 생활을 했대. 다른 애들하고 비슷한 생활을 했대.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는데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수험생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그죠? 이건 공부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가 없어.
모든 시험은 그 시험에 맞는 교과서가 있잖아요. 로스쿨 입문 시험은 기출 문제집밖에 없어. 무슨 말인가 하면 벼락치기를 할 수 없는 시험. 25에서 30대 초중반의 가장 논리적인 법률가를 그저 뽑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학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장해 왔는가를 평가하는 거라. 과목은 딱 두 과목 쳐요. 언어 이해와 논리 추리 논증. 우리 아이는 언어 이해에서 그때 35문제 중에 34문제를 맞췄어. 잘했죠? 그런데 백분위는 상위 5%, 95%니까 상위 5%.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 맞춘 애와 한 개 틀린 애가 5%가 있다 이 말이거든. 문제가 쉬웠다는 뜻이에요. 변별력을 좀 못 가졌다. 반대로 추리 논증은요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는데 백분위가 상위 1.8%. 좀 어려웠다는 뜻이죠. 이 두 성적을 합치면 한 120등 정도 해요. 로스쿨 해마다 2,000명을 뽑거든. 응시하는 애들은 7,500에서 8,000, 2,000명을 뽑아요. 근데 120등 했어. 잘했죠? 명문대 로스쿨 갈 수 있어. 서울대 로스쿨 150명이 정원이거든. 연세대 고려대가 120명이 정원이야. 표준 점수로 보면요, 우리의 표준 점수 134점 넘거든. 경북대학교 로스쿨 합격자의 평균 표준 점수는 110점. 연세대학교는 126점이 평균이에요. 우리 이때 벌써 134점 받았잖아. 점수 아깝죠? 제가 이걸 왜 가져온 줄 알아요? 어린 시절의 책 읽기는 단순히 이번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더 맞추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린 시절의 언어 능력은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쳐요. 단순히 국어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도쿄에서 생활하다가 사표를 내고 왔어. 한 달 전에. 다시 로스쿨 가겠대. 그럼 지금 집구석에 있어. 내 나올 때도 자고 있어. 지금 28이 됐거든? 이제 로스쿨 가려고 하니까 공인 외국어 성적도 필요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번 5월 달에, 지금 6월 달이죠? 6월 달에, 내가 가져왔나? 그래. 6월 달에 토익을 쳤잖아요. 토익 점수 보여요? 5월 달에 쳤구나. 5월 13일에 쳤는데 3개 틀렸어. 975점. 2주일 후에 다시 쳤어. 985점 1개 틀렸어. 지금 우리 애 만점 맞으려고 또 친대. 기분 나쁘다고. 자, 이거는 일본어 능력 시험이에요. 영어는 토익이지만 일본어는 JPT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920점. 이 일본어 920점은요. 외국어 대학교 일본어 통번역 대학원 학생들이 이걸 치면 920점 정도 받는데 잘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좀 도움이 되는 말 좀 해라 하고 내가 엄마들한테 강의해야 되니까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모든 언어 능력은 서로 통한대. 우리 애는 영어 단어 진짜 안 외우거든요. 너무 귀찮아해. 불성실해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내신 성적 엉망이에요.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내신 4등급인가 이랬어. 근데 수능 만점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아있는 영어를 배워서 습득하면 모국어처럼 그렇게 돼. 혹시 필요하시면 내년에 또 불러주시기. 자, 이렇게 생략하고. 자, 다음 카페 대구 부모연구소 검색하시면 되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명함 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이들 지금 하시는 거 잘 하시잖아요? 내가 끊으려고 한다고 또 안 끊겠지. 하다가 혹시 길이 막히거나 답답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우리 연구소 놀러 오시면 미리 약속 잡으면 언제든지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상담하면서 돈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편안하게 오라 해도 꼭 우리 연구소 밑에 파리바게뜨 가서 빵 사오고 이러더라. 저 진짜 빵 케이크 안 좋아하거든요. 그 파리바게뜨 거. 그 카스테라 뭐 이런 거. 하여튼 이 귀한 시간 내서 오셔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죠? 혹시 상처가 됐을까 봐 걱정되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교원 웅진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학습지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냥 흘려 듣고 잊어버리시고요. 그죠? 그냥 잘 하여튼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크면 좋겠다. 도 닦는 일이 아니에요. 아이 키우는 일은 너무